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비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혈관질환 보장 강화 상담 기법 중 유전성 고지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 기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성 고지혈증 뭘까요? 심장의 죽상경화증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데요.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사실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콜레스테롤의 종류가 이제 나누어져 있죠. 많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높아야지. 높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고지혈증이나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HDL 콜레스테롤, 그래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은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또한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도 고지혈증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지혈증의 어떤 정상 범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 정상 수치는 2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240 이상일 경우에는 투약을 하거나 이제 질환을 의심하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지지를 쌓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정상은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제 160 이상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160 이상에서 높은 경우는 몇백 단위로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환자들마다 그 상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40 미만인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60 이상이어야지 좋은데 40 미만인 경우를 이제 질병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질환을 60 미만인 경우, 40 미만인 경우 제가 이제 통계를 보면서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근육 내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을 하고 뭐 탄수화물, 지방 여러 가지 영양분을 활동량만큼 소모한 다음에 지방세포로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비만이 지방으로 간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서 중상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50 미만이 정상이지만 200에서 499 의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높은 경우는 몇천 단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지혈증의 원인과 합병증은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증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혈액 수치의 수치를 좀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혈액 검사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도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혈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또 췌장염,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생활습관 관련해서 과도하게 기름진 식사를 한다던가 과도한 음주, 비만, 또 성별, 특히 이제 남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나이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령이겠죠. 또 질병 관련해서는 유전 질환입니다. 네, 아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님이 재산은 안 물려주시고 고혈압, 당뇨 이런 고지혈증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또한 당뇨 또한 이 고지혈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신증후군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강경변증, 임신, 약물 복용 등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제가 아까 계속 유전 질환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례 주제도 유전성 고지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사례입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국민 5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명에 1명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도 1명 있겠구나. 주변에 나 또한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주요 원인인데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LDL 수용체 유전자 이상, 아포지단백 비유전자 이상, BCSK9 유전자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1형, 2형, 3형, 4형, 5형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적 고지혈증의 유형별 특징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선천성 유전 인자에 의한 것은 전부 다 LDL, 이 지금 수용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LDL 수치가 아주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LDL이 아주 폭발적으로 높아서 그 중에서도 유형별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증상일 텐데요.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췌장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나 아니면 이제 당이나 이런 거 조절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췌장염이 발생하고 지방성 망막, 심각한 수준의 황색종,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에 쌓이면서 이런 황색종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노인환, 힘줄, 그래서 이제 결절, 이런 이 관절의 결절들에 돌출된 손바닥이나 이 사형 1차성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높은 중성지방 농도하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5형 1차성 고지혈증은 아주 심각하죠. 체열을 해놨는데 위층에 그냥 육안으로 봐도 검사하지 않아도 상당층의 지방층이 그냥 둥둥 혈액에 뜬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측은 탁한 혈액이 뜰 정도로 유전적 이 콜레스테롤 혈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이상 지질혈증의 유병률은 나이대가 이제 높아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왼쪽 그림에, 그래서 이 HDL, 여기에 통계표에서도 보면 HDL을 40, 또 50 미만, 또 아까 제가 60 원래 넘어야지 되는데 4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느냐 50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심각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통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에도 유병률이 굉장히 높죠. 40대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LDL 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어떻죠? 8.7에서 시작한 게 19.1까지 올라가는 아주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 대비가 매우 중요하겠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성 고지혈증 첫 번째 사례입니다. 12살 여아예요. 여자아이인데 10일 전부터 상복부 통증이 매우 심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밀라제 600, 리파제 1440이 나왔어요. 이게 참고치가 보면 정상 수치가 22에서 80, 13에서 60인데 이 아이 지금 리파제 1440까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이거는 바로 췌장염을 의심하는 이제 이게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심한 췌장염이 발생한 거고요. 총 콜레스테롤 430입니다. 참고치 200 이하 또는 240 이상이면은 이제 의심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콜레스테롤이 430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중성지방 또한 참고치가 한 150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엄청나죠. 5380,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혈청 분리를 해보니까 상층에 우유색 카이 마이크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유전성 그 콜레스테롤을 의미할 때 그 O형에서 보면 이 혈액에서 높은 위에 막 지질이 막 뜬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가족력을 살펴보니까 아버지는 뭐 크게 이렇게 입원까지 하신 적은 없나 봐요. 그런데 높은 중성지방 수치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약물 치료 중이시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바로 콜레스테롤 혈증이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0일간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 후에 퇴원을 하시게 됐는데,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 여아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렇게 혈관 상태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에 대한 어떤 위험을 준비하는 게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자, 또한 다른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이분의 경우에도 이분은 비만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계속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약을 안 먹어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기록 수치를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45, 72 아주 정상입니다. 아까 이제 지방질이나 이런 걸 많이 드시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 콜레스테롤은 239였다가 다 특징적으로 LDL, 그러니까 HDL은 50 미만, 40 미만인데 HDL은 다 정상이죠.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와서도 9월에 살펴보면 HDL이 81, 21년도에 79,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한 22년도에도 70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LDL 수치는 계속 정상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71, 181, 219, 119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번 있네요. 2020년도. 이때 잠깐 아마 중간에 제가 약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고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살펴보면 키가 162cm에 몸무게 54kg 정상.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씬한 정상 체중인데 꾸준한 검사 약물 관리로 약물 복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시다가 결국엔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식단과 운동으로는 절대 조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이 경우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이지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요. 가족성 고지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망 당시 35세 남성분인데 오전 8시 40분경에 자택에서 입술이 파랗고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검을 해봐야죠. 사실은 실제로는 뭐 비만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기존의 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심비대와 함께 심장 동맥 경화, 혈관벽에 죽중 형성을 보이는 바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추정받았습니다. 근데 평소 정상 체중에 건강히 양호했는데 이제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건강검진상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친아버지가 고지혈증과 심장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님 또한 심장병력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고지혈증은 동맥경화 죽종 형성으로 인해 관상동맥 폐색성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사망을 하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증명을 받아가지고 부검 결과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처럼 평소 증상이 없고 혈액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또 아니면 혈액 검사를 했는데도 고지혈증은 질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한 경우에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사례를 통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전성 고지혈증 특징을 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문의를 하실 때, 또 상담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 이상 나왔느냐, 가족 중에 비만이 아닌데 젊은 나이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또 눈동자 테두리를 달아서 아까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높으면 회색빛이 도는 각막환이 보이거나 아니면 눈꺼풀이나 눈 주위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생기는 황색종, 또 아니면 팔꿈치, 무릎, 아킬레스건, 손발의 관절 등의 황색종이 나타나는지, 혈액 내 중성지방이 높아서 췌장염이 자주 발생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외에 또 고지혈증하고 더 높일 수 있는 또 생활습관도 한번 당뇨, 갑상선 호르몬 질환, 신장질환, 간경병증 또는 비만, 고지방식이, 과도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하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것들은 다 위험도가 높은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장을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지혈증 위험에 대비한 2대 질환이죠. 바로 뇌질환과 심장질환.
그러니까 주요 장기는 아무래도 혈관 중에서는 뇌와 심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대 질환을 보장을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MG 트리플 건강공제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성인 주요질환 수술비, 성인 주요질환 입원 특약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MG 더 좋은 건강 플러스 공제에서는 특정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진단,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 진단 특약 또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질환 치료비 특약, 또한 MG 내시 만신공제가 아주 적정하겠죠. 뇌출혈, 생활안전 특약, 무사고 진단 특약, 급성심근경색 진단 특약, 건강관리 특약, 무사고 진단 특약, 플러스 뇌보장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뇌수술 보장 플러스 심장 보장, 심장질환 수술 보장까지. 이렇게 아무래도 이대 질환에 관한 것은 내시 만신 건강공제가 아주 전문으로 만들어진 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케이스에는 아무래도 더 좀 적절한 가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좀 인수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현증에서는 주계약만 가입이 원칙이고 특약 가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지만 강편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완치 소견서와 진단 요청 시에 가입 심사 의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여기 사실은 또 이게 약을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약을 완치 소견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성 고지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심장의 죽상 경화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 이대 혈관 질환 반드시 없앨링이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콜레스테롤은 유전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건강검진 결과에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계셨다면 더욱 유의하셔서 정기적인 검사와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쭤본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꼭 정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혈관 건강, 특히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매우 위험하고 젊은 나이에도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 상품으로 이대 혈관 질환 보장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지혈증 가족력, 건강검진 결과 확인,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 대비 보장, 당뇨와 기타 질환 체크리스트 활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았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 가지고 고객님 상담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